10만 원? 어떤 후보가 하루에 택시비를 10만 원이나 준대? 에이, 나이스 미쳐. 렛츠고 광주. 타타타. 광주 가는 새길 같은 건 없습니까? 광주 도노리 아이 베스트 드라이버. 당신 뭐 한 사람이야? 이 뒤에 손님이 광주 간다고 주소. 뭐야? 제시가 영어 쪽가 되잖아. 예. Are you 리포터? 네, 뉴스요, 뉴스. 저기만 방송국 근처인데. 독일 제1공영방송 소속 미르겐 힌츠페트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손님이요, 손님. 아, 공수놈들이 서울 택시는 다 잡아들인다 않아요. 빨리 가야 돼. You're not alone. 여기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소개할 작품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와 그를 도왔던 의문의 택시 운전사의 이야기, 택시 운전사입니다. 기대를 굉장히 많이 모았던 작품이잖아요. 캐스팅부터 천만각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역시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천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그 송강호 배우가 포스터에서 밝게 웃을수록 그 영화가 슬프다는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택시 운전사 포스터에 너무 또 환하게 웃고 계셔서 엄청나게 슬픈 영화가 나오나 보다 이렇게 아마 봄부터 이렇게 기대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전에 한국 영화에도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들이 있는데요. 화려한 휴가 같은 경우에도 700만 이상 관객을 돌파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 저에게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설경구 씨가 주연했던 박하사탕인 것 같아요. 새끼니 총 맞았네 새끼야. 저는 그 이정현 배우의 데뷔작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장선우 감독의 꽃잎이란 영화도 저는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택시 운전사는 앞서 광주 항쟁을 소재로 삼은 영화들과 결을 달리하는데요. Where are you from? RD Germany. My name is Peter. I'm Choi, a local reporter. How did you get here? I heard all the roads to Gwangju are blocked. I came by taxi. 아무래도 그 대표적인 것이 외지인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봤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광주 항쟁을 사건으로 다룬 게 아니라 또 그 광주 항쟁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심리를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룬 점도 이 영화의 또 독특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영화는 유일무이한 광주 항쟁 영화를 만든 장훈 감독님 얘기를 또 빠질 수 없는데요. 영화는 영화다라는 되게 아직도 이렇게 영화사에 이렇게 독특한 장편 데뷔작으로 기억 남는 그 장편 데뷔를 하셨는데 그 이후로 의형제 그리고 또 고지전 같이 이렇게 역사의 결도 함께하는 영화들도 많이 하셨어요. 이 영화의 시작은 한 줄의 신문 기사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독일 기자로 등장하는 이 언론인이 우리나라 이제 상을 받으러 오면서 나선 그 신문 기사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맨 처음 이제 택시 운전사로 대본 들어왔을 때 이렇게 거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대본이 계속 생각나서 다시 읽어보니까 아, 이 작품은 내가 해야겠구나 이런 또 굳은 다짐이 생겼다고 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영화를 가장 기대하게 만든 건 캐스팅이었는데요. 말씀 좀 여쭐게요. 이 근처에 광주 가는 새길 같은 건 없습니까? 저쪽 언덕 넘어 질러가는 새길이 하나 있긴 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말이 필요 없는 배우죠. 연기를 잘한다고 말하기도 이제 입 아픈 그런 송강호 배우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는 게 작품 자체에게도 뭐 감독이나 다른 스텝, 동료 배우들에게도 큰 믿음을 줬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송강호 배우 없이는 아마 투자 그리고 제작 그리고 이렇게 그 관객을 만나는 시점까지 되게 쉽지 않은 길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송강호 배우가 천만 영화 이번에 3번째로 달성했잖아요. 괴물, 또 변호인, 이번에 택시 운전사까지 그런 배우가 아닌 그런 일반 서민들의 얼굴을 이렇게 또 입체적으로 연기를 잘 하셨기 때문에 또 이
많은 이 3천만 관객들이 또 이 영화들을 찾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매워라. This is spicy. Hot. Not a problem. I can handle spicy. 어쩐지 너 쭈덕쭈덕 잘 먹더라. 남의 나라 와가지고 카메라 깨먹고 갓김치를 안 먹네. 너도 참 고생이다, 고생. 저는 유독 이 송강호 배우가 영화 안에서 뭔가를 먹을 때 그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 소시민의 모습이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서도 그 평범한 상을 앞에 두고 이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그 장면에서 저는 마음이 가장 뭉클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터미널에서 이제 잠시국수를 한 그릇 드시잖아요. 저는 그 영화 보고 집에 가서 잠시국수를 만들어 먹었었는데요. 그 국수를 먹는 장면이 저도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배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독일 배우 토마스 크레츠만은 첫 한국 영화 출연인데 Where are you from? Germany, German broadcast. ARD. Are you reporter? Yes, I'm a reporter. 한국 영화에서 외국 배우들이 등장했을 경우에는 연기적인 부분에서 아쉬웠던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 워낙 어마어마했고 우리들에게도 또 친숙한 배우잖아요. 저에게는 피아니스트에서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Pianist. Spielen Sie mal. 독일 장교로 등장했지만 주인공의 피아노 연주에 감동해서 목숨을 살려주는 모습에서 참 저 배우 잘생겼지만 인간미까지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지점인데 이번 영화에서 봐서 많이 반갑더라고요. 그 외에도 그 토마스 크레츠만은 우리나라의 그 킹콩 그리고 또 작전명 발키리 또 어벤져스 같은 작품에서 또 이렇게 익숙했는데요. 여기 있다가 큰일 난다니까. 아이 가자고 좀. 괜찮아? 쏘리. What the hell's wrong with you?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 던지라고 위에 있자고 했어 안 했어? 가자. 넌 토마스 크레츠만이 이 영화에서 연기를 하면서 되게 낯설었을 거잖아요. 환경도 그렇고 또 먹는 음식이나. 근데 그런 그 배우가 느끼는 그 낯선 환경과 그 낯선 모습들이 저는 이 영화의 그 캐릭터가 너무 잘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에 내려가서 그 모습을 이렇게 직접 체험한다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이 영화에 또 주목할 만한 배우가 많은데요. 저는 유준열 배우를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더라고요. 아, 근데 그 나쁜 놈들 왜 그러는 거야? 그 가만히 있는 사람들 두들겨 패고. 나도 모르겠어라. 우들한테 왜 그러는지. 송강호라는 거대한 배우 앞에서 묻힐 수 있는 역할이었는데 본인의 색깔을 너무 이렇게 그 사투리를 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유준열 배우 보면서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오래 큰 배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천만 영화에 빠지지 않는 분이시죠. 유해진 배우가 신문에 기사 한 줄 안 쓰면서 무엇이 바쁜디? 시방 제일로 한가친 게 당신 같은 기자들 아니야? 기자가 기사를 안 쓰니까 기사도 운전을 안 하겠다 이 말이야. 사실 관객들이 보기에 굉장히 마음 아프고 몰입하기 힘든 이야기에서 숨통을 틔워준다고 하죠. 저는 일단 영화 유해진 배우가 등장한다고 하면 마음 한켠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유해진 배우의 장점이 사실 상대 배우를 이렇게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에서 가장 또 많이 빛났던 것 같아요. 네, 또 최기아 씨도 사복조장 캐릭터로 등장했는데 입국 신고서에도 선교사라고 아예 작정을 하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서울 택시로 움직인다고 하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이 최기아 씨가 맡은 캐릭터는 악인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내는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내셨습니다. 네, 택시 운전사에서 또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대적인 배경이 제대로 구현되었다는 점인데요. 가장 이렇게 딱 생각난 게 택시죠. 그 영화 속에 등장한 택시인데 이 택시를 구현하는 데도 굉장히 큰 그런 그 예산의 비중이 들었다고 해요. 그게 일본에서 전 그 택시의 모형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영화의 배경이 80년대인데 지금 80년대 분위기가 나는 그 로케이션 장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5개월이나 걸려서 이 장소들을 찾아냈다는데 정말 80년대 분위기가 물씬 나더라고요. 또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경제 급락로 같은 경우에도 실제 급락로 크기의 세트를 지어서 그 분위기를 냈다고 하는데 그 영화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나타내는 공간이 또 공간적인 역할도 제대로 해낸 것 같습니다. 네, 또 택시 운전사 영화를 보시고 나면 또 관객분들에게 딱 기억에 남는 노래가 하나 있죠. 그 조용필 씨의 단발머리라는 노래인데요. 무려 1979년도 노래더라고요. 비에 젖은 풀잎처럼 단발머리 목경이 숨고서도 반짝이는 눈망울이 내 마음에 되살아나네. 네, 이 송강호 씨가 운전하면서 내내 흥얼거리는 노래인데 조용필 씨 음악이 영화에서 쓰인 적이 많지 않잖아요. 이번 영화에서는 이제 송강호 씨가 출연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다고 하니까 흔쾌히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나 어떻게 너를 잊고 살아갈까 당당당당. 왜요? 왜 땡이래? 내 학생들이 데모하다가 너 잡으러 오겠다. 노래 못한다고. 너 어떡하냐? 네, 그리고 또 이제 단발머리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또 표현할 수 있는 뭐 나 어떻게라든지 이런 또 되게 관객 귀에 되게 익숙하지만 사실 영화에서는 또 이렇게 듣기 힘들었던 이런 음악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영화 택시 운전사가 지닌 그 영화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민주주의라는 게 우리나라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걸 지켜내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많은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는 걸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택시 운전사 함께 하셨는데요.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시청 포인트는 뭔가요? 택시 운전사는 신중한 자세로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들, 이웃들을 또 앗아갔고 그것을 잊지 않고 알려야 한다고 영화는 또렷이 외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아픔을 자극적으로 전시하거나 극적으로 선동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따뜻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여운을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독님이 생각하는 이 영화의 시청 포인트는 뭔가요? 네, 사실 영화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대를 담는 그릇, 또 시대를 담는 예술이라는 점인데요. 30년이 훌쩍 지난 광주의 아픔과 희생이 이제서야 비로소 그 시대를 또 솔직히 대면하고 가해자들에게 당당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작품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오랫도록 기다렸던 만큼 택시 운전사는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또 곧고 용기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이 영화를 통해 자녀분들과 오랜만에 또 귀한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도너리 아이 베스트 드라이버. 1980년 5월 독일 기자와 함께 광주로 떠난 택시 운전사. BTV에서 만나보세요. 오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